안녕하세요, 한상기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차는 기아 4세대 카니발입니다. 카니발은 이번에 완전 변경이 되면서 플랫폼부터 엔진, 안팎의 디자인, 편의 장비까지 말 그대로 풀체인지가 됐습니다. 그리고 기존에는 구조적으로 들어가기 힘들었던 안전 사양들도 이번에 많이 보강이 되면서 상품성이 많이 개선이 됐습니다. 신형 카니발은 이번에 풀체인지가 되면서 구형 대비 좀 더 고급화되고 편의성은 강화하면서 SUV 같은 요소를 더한 게 특징입니다. 최근에 선보이고 있는 중형급 이상의 SUV들은 미니밴 같은 패키징을 도입한 게 특징인데, 이 미니밴 카니발은 SUV 같은 요소를 더한 게 눈에 띄는 부분입니다. 카니발은 7인승과 9인승, 11인승 세 가지로 나오고요. 사전 예약에서 보면은 역시 9인승의 비율이 가장 높습니다. 엔진 라인업은 디젤과 가솔린 한 가지씩인데 2.2L 디젤은 기존의 R엔진에서 스마트 스트림으로 변경이 됐고요. 가솔린은 3.5로 업그레이드가 됐습니다. 트림은 프레스티지와 노블레스, 시그니처 세 가지고요. 지금 보시는 시승차는 2.1L 디젤의 시그니처 트림, 썬루프를 포함한 풀옵션 사양이고요. 가격은 4,800만 원입니다. 최근에 미국에서 판매되고 있는 미니밴들을 보면은 좀 스포티한 디자인이 많은데, 이 신형 카니발은 스포티하다기보다는 좀 스타일리시합니다. 그리고 디자인을 떠나서 차를 앞쪽에서 보면은 전통적인 미니밴이라기보다는 SUV에 가까운 그런 느낌이에요. 전폭은 구형 대비 조금 늘어났는데, 앞쪽에서 보면은 그 늘어난 전폭이 아주 그렇게 두드러지진 않고요. 그리고 이게 색깔에 따라서 차의 그 부피가 그게 좀 달라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구형에 비해서 이 전면의 디자인이 좀 더 고급스러워진 게 특징입니다. 고급스럽다고 느끼는 가장 큰 이유가 이 그릴 같아요. 이 그릴의 면적이 넓기도 하지만 디테일들을 보면은 미니밴이나 SUV가 아니라 고급 세단에 더 어울릴 것 같은 그런 디자인입니다. 이 그릴의 소재 같은 경우에는 약간 K9을 연상시키기도 합니다. 차 크기 대비해서 헤드램프의 면적은 좀 작은 편이고요. 반면에 주간등 같은 경우에는 그릴의 아래쪽부터 헤드램프 끝까지 이렇게 쭉 이어져 있습니다. 헤드램프는 모든 트림에 LED가 기본이고요. 다른 말로 하면은 시그니처 트림도 프로젝션 LED 헤드램프를 선택을 하려면은 스타일 패키지를 선택을 해야 됩니다. 이 스타일 패키지에는 LED 턴 시그널과 안개등, LED 테일램프 등이 포함됩니다. 보통 차의 성격은 측면 유리의 면적에서 가늠을 할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슈퍼 드리븐 성격의 리무진 세단은 2열 유리가 더 크죠. 이 카니발 같은 미니밴도 마찬가지입니다. 차체 사이즈는 구형보다 조금씩 커졌습니다. 전고는 기존과 동일하지만 전장이나 전폭, 휠베이스는 조금씩 늘어났어요. 양쪽 모두 슬라이딩 도어가 적용이 됐고요. 키로 열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트렁크처럼 키를 소지한 사람이 근처에 가면은 자동으로 슬라이딩 도어가 열리는 기능도 있고요. 그리고 승하차의 편의성을 위해서 1, 2열의 지상고도 조금 낮아졌습니다. 특히 2열의 그 지상고가 조금 더 많이 낮아졌고요. 그리고 슬라이딩 도어 개폐 바닥을 비추는 조명도 적용이 되어 있고요. 이 후면은 전면에 비해서 그 전폭이 좀 더 강조된 디자인입니다. 앞쪽에서 봤을 때는 그 넓은 전폭이 좀 실감이 안 나는데, 뒤에서 보면은 차가 좀 넓다라는 느낌이 좀 강하게 오죠. 이게 아무래도 가로로 쭉 이어진 테일램프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 싶어요. 전면과 다르게 이 후면은 좀 직선이 많이 쓰였고요. 그리고 이 뒤에 디자인을 한 장으로 보면은 좀 혼다 오디세이를 연상케 합니다. 차명은 왼쪽 하단에 위치해 있고요. 따로 엔진을 나타내는 배지는 붙지 않습니다. 반면에 7인승 리무진의 경우에는 우측 하단에 리무진이라는 배지가 붙죠. 타이어는 콘티넨탈의 크로스 컨택트 RX, 사이즈는 235에 55와 19입니다. 콘티넨탈에 따르면 이 크로스 컨택트 RX는 SUV용 사계절 타이어라고 합니다. 타이어 사이즈는 18인치와 19인치 두 가지입니다. 신형 카니발은 외장보다 내장 디자인이 훨씬 좋아졌습니다. 이 실내는 디자인이 좋아지기도 했지만 전체적으로 소재가 좋아진 게 눈에 띕니다. 구형 같은 경우에는 디자인이 투박하기도 했지만 소재가 전체적으로 좀 딱딱했거든요. 하지만 미니밴이니까 하고 넘어가는 부분이 있었는데, 이 신형은 소재라든가 디자인 같은 실내 분위기가 미니밴보다는 SUV에 가깝습니다. 구형처럼 대시보드의 면적은 꽤 넓은 편이고요. 앞으로 쭉 뻗어 있습니다. 이렇게 넓은 면적의 대시보드가 그 전방 시야를 더 좋게 하는 요소인 것 같아요. 그리고 내장 색상은 총 3가지가 있는데, 이 브라운이 시각적으로는 가장 좋아 보입니다. 모니터는 12.3인치가 적용이 됐습니다. 제네시스 제외하면 현대기아차의 그 모니터 중에서는 가장 큰 사이즈고요. 최근의 트렌드처럼 이 모니터와 계기판이 한 장처럼 이렇게 쭉 이어진 그런 디자인입니다. 이 안쪽에 있는 메뉴는 다른 현대기아차의 그 그래픽, 디자인이 다 비슷해요. 최근에 적용된 최신의 편의 장비들이 거의 다 들어갔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빌트인 캠이나 음성 메모, 후속 지침 모드, 후속 공조 조작, 발레 모드까지 있어요. 이 발레 모드의 경우에는 우보를 가입을 해야 되죠. 계기판 같은 경우도 테마 선택으로 들어가면은 드라이브 모드 연동, 그러니까 드라이브 모드에 따라서 계기판 디자인이 바뀌고요. 이거를 해제를 하면은 총 4가지를 고를 수가 있습니다. 클래식, A, B, C, D. 그리고 라이트에서 실내 무드 조명은 무드 조명 메뉴인데,
저번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 무드 조명 색깔이 바꿀 수가 없어요. 딱 한 가지 고정색이에요. 보통 현대기아차 무드 조명 메뉴로 들어가면은 여기에 밝기 말고 무드 조명 색상이 있잖아요. 근데 딱 밝기만 있어요. 그래서 카니발의 무드 조명은 적용 범위가 굉장히 제한적이기도 하지만 그 색상이 딱 하나밖에 없는 게 좀 아쉬운 점이죠. 그리고 공조장치로 들어가면은 여기서 후석 공조 잠금을 할 수가 있어요. 이건 조작이고요. 그리고 시트에서 이어시트 등받이로 들어가면은 이 좌측과 우측의 슬라이딩과 등받이 각도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앞으로 당기게 하면은 이렇게 개별적으로 이렇게 조절할 수가 있죠. 파워 테일게이트 열림 속도도 이렇게 빠르게와 보통 두 가지, 그리고 열림 높이도 총 완전 열림까지 총 4단계를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사용자 높이 설정도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원하는 높이로 테일게이트를 맞춘 다음에 그 닫힌 버튼을 3초간 꾹 누르고 있으면은 설정이 되는 거죠. 모니터의 면적이 크다 보니까 이 후방 카메라가 디스플레이 되는 면적도 꽤 크죠. 그리고 기본이 2분할이고요. 이쪽이 위에서 내려다보는 탑뷰, 요거는 이제 확대와 축소를 할 수가 있고요. 이쪽에 있는 아이콘을 눌러서 앵글을 달리해서 볼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설정이고요. 공조장치는 상대적으로 위치가 좀 낮지만 약간 기울어져 있어서 눈에 좀 잘 들어오는 그런 디자인이고요. 그 조작의 편의성도 꽤 좋습니다. 여기는 물리 버튼이고 이거는 터치예요. 그리고 공조장치 아래쪽에는 수납 공간이 있는데 이 커버를 열면은 이 안에 무선 충전 패드와 USB 단자 3개가 마련이 됩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보면은 공조장치부터 다이얼까지 하이그로시가 좀 많이 쓰인 편이에요. 그리고 요 커버 같은 경우에는 그 움직임이 꽤 부드럽습니다. 그리고 기어 다이얼은 소렌토와 거의 같은 디자인이고요. R&D는 좌우로 한 번씩만 움직이면 되고요. P는 그 위에 있는 버튼을 한 번만 누르면 됩니다. 운전대는 약간 두꺼운 편이고요. 차 크기 생각을 하면은 그 사이즈가 좀 작게 느껴집니다. 그리고 미니밴이 아니라 약간 좀 승용차 같은 그런 디자인이죠. 스포크에는 굉장히 여러 가지 버튼들이 모여 있는데 그 디자인이라든가 인터페이스는 뭐 기존의 다른 기아차와 거의 동일합니다. 계기판도 12.3인치 풀 디지털이 적용이 됐고요. 감싸고 있는 프레임은 다르지만 그 실제 디자인은 최근의 기아차 K5나 소렌토와 거의 비슷해요. 대체적으로 시인성이 좋은 편이고요. 화질도 괜찮은 편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드라이브 모드에 따라서 계기판 디자인이 변경이 돼요. 예를 들어서 지금이 에코, 스포츠, 스마트, 노멀입니다. 그리고 이 가운데 부분에서는 트릭 컴퓨터를 비롯한 주요 정보를 확인할 수가 있고요. 스티어링 칼럼 오른쪽에는 양쪽 슬라이딩 도어를 열고 닫을 수 있는 이 전동식 버튼이 있죠. 이 버튼을 좀 길게 누르고 있으면은 지금 같은 경우는 우측 슬라이딩 도어가 열리는 거죠. 도어 트림에도 하이그로시가 좀 많은 편이고요. 유리는 4개 모두 다 상하용 원터치입니다. 그리고 구형에 비하면은 그 도어 트림의 디자인도 좀 달라졌죠. 구형 같은 경우에는 도어 트림 보면은 정말 딱 그 미니밴처럼 수납 공간이 위아래로 2단으로 있었잖아요. 근데 이 신형 같은 경우에는 딱 전형적인 승용차 또는 그 SUV 같은 그런 디자인이에요. 당연할 수도 있는데 이 7인승의 2열 시트는 1열보다도 그 시트의 크기 자체가 더 큽니다. 그래서 앉으면은 운전석보다 좀 더 착자감이 좋습니다. 2열 시트를 가장 좌측으로 슬라이딩한 상태에서 2열 시트를 가장 뒤로 밀면은 이 무릎 공간은 주먹이 3개 정도가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 자체만으로도 무릎 공간이 굉장히 넉넉합니다. 반면에 2열 시트는 이 레버를 당겨서 옆으로 밀 수도 있어요. 지금 이 2열 시트를 최대한 뒤로 슬라이딩 시킨 상태고요. 보시는 것처럼 그 무릎 공간이 엄청나게, 그러니까 보통 리무진 세단 스트레치드 그거보다도 2열의 무릎 공간이 더 넓은 것 같아요. 2열은 슬라이딩은 수동인데 그 외의 조작은 모두 전동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눕듯이 완전히 쭉 펴서 시트를 펼칠 수가 있고요. 누워보면은 거의 사우나 의자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근데 앉았을 때의 그런 좀 넉넉한 그런 착좌감에 비해서 막상 누웠을 때는 그 좌우의 폭이 또 이렇게 넓다 그런 느낌은 아닙니다. 2열 승객을 위한 공조장치는 오른쪽 벽에 있고요. 그 송풍구는 천장에 있죠. 그리고 2열 승객을 위해서 이 센터 콘솔 박스 뒤에 컵홀더가 2개가 있고요. 이거는 220, 12V. 그리고 이 밑에 쪽에 이렇게 길쭉한 트레이가 있습니다. 이 상단의 수납 공간은 얕지만 이거를 드러내면은 이렇게 꽤 깊은 용량의 수납 공간이 나오죠. 그리고 시트 양쪽에는 이렇게 USB가 하나씩 마련이 되어 있어요. 2열은 유리도 모두 원터치이고요. 블라인드도 수동이지만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열 승객을 위해서는 여기에 통풍도 마련이 되어 있고요. 요거는 전동 열림 버튼입니다. SUV나 미니밴 모두 2열 시트를 얼마나 슬라이딩 하느냐에 따라서 그 3열의 무릎 공간이 달라지는데 카니발의 7인승 3열의 무릎 공간은 생각보다 괜찮아요. 아까 보신 것처럼 그
그 뒤에 트렁크 공간을 그 정도 확보를 하고도 이 정도의 주먹 하나가 들어갈 정도의 무릎 공간이 생깁니다. 물론 이렇게 할 경우에는 2열 시트의 공간이 성인이 앉으면은 약간 좀 부족하다고 느낄 수 있어요. 그리고 3열 승객을 위해서 양쪽에 USB와 컵홀더가 마련이 됩니다. 송풍구는 천장에 있고요. 거기다가 이 3열에도 이렇게 블라인드가 마련이 됩니다. 이런 편의 장비는 꽤 잘 해놨죠. 참고로 3열 시트는 등받이 각도도 조절이 되고요. 그 눕혀지는 정도도 꽤 큰 편입니다. 7인승의 경우에는 확실히 의자가 부족한 대신에 이렇게 3열 시트를 접었을 때의 수납 공간이 꽤 넓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 트렁크부터 저 2열 시트 등받이까지의 그 공간이 꽤 넓죠. 참고로 7인승의 경우에는 이 3열 시트가 이렇게 바닥으로 수납되는 방식이고요. 따라서 3열 시트를 세웠을 때 이 뒤쪽에 큰 수납 공간이 생기는 거죠. 그리고 이쪽 벽에는 그 상하에 또 꽤 쓸만한 용량의 수납 공간이 있고요. 근데 이쪽 같은 경우에는 그 플라스틱 그 마감이 약간 좀 거칠합니다. 예, 지금은 에어컨이나 통풍은 끈 상태이고요. 공회전 때 엔진 소리는 구형보다는 그 엔진 볼륨 자체는 좀 낮아진 것 같아요. 엔진 소리가 잘 들리긴 하지만 구형처럼 그렇게 아주 귀에 잘 또렷하게 들릴 정도, 그 정도의 음량은 아니고요. 반면에 그 엔진 음색은 이 차가 지금 새 차라서 그런지 이제 주행거리가 200km 정도밖에 안 됐거든요. 완전 새 차죠. 그래서 그런지 좀 소리가 갈갈합니다. 이거는 같은 엔진의 산타페 소렌토보다도 그 엔진 소리가 조금 거칠어요. 그리고 진동 같은 경우에는 이것도 역시 구형보다는 진동 그 전달되는 게 좀 줄었어요. 구형은 같은 엔진의 산타페 소렌토보다 이 운전대나 시트로 전달되는 진동이 좀 되게 많았는데 이 차는 진동이 좀 있긴 하지만 그렇게 아주 예전처럼 거슬릴 정도, 불편할 정도로 진동이 많지는 않습니다. 시트 역시 마찬가지고요. 반면에 에어컨을 키면은 진동이 조금 더 늘어나죠. 근데 생각보다는 저는 에어컨 키면은 진동이 좀 더 많이 늘어날 줄 알았는데 그렇지는 않아요. 이 차의 파워트레인은 2.1L 디젤과 8단 자동 변속기로 조합이 됩니다. 변속기 8단은 구형과 동일한데 엔진은 달라졌죠. 이 현대기아가 그 스마트 스트링 2.2 디젤이 좀 헷갈리는 게 엔진 출력과 토크 수치는 물론 그 나오는 회전수까지 기존의 R엔진이랑 똑같거든요. 그래서 이게 같은 엔진이라고 좀 착각을 할 수가 있는데 스마트 스트림 2.2로 대체가 됐어요. 오면서 한 40분 정도 주행을 해봤는데 딱 그때만 놓고 보면은 이 차의 주행에서 가장 큰 단점은 엔진 소리 같아요. 이 엔진 소리가 공회전보다는 이 주행할 때, 그러니까 회전수를 좀 높였을 때의 그 소리가 좀 많이 귀에 거슬리네요. 좀 너무 이렇게 갈갈된다고 해야 될까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같은 엔진의 산타페 소렌토보다 엔진 소리가 나빠요. 물론 이게 나중에 길이 들어서 주행거리가 늘어나서 그러면 또 모르겠지만 이렇게 현재 기준으로 보면은 공회전 때 또는 주행할 때 그 엔진 소리가 좀 귀에 불편할 수 있습니다. 편도 2차로는 이제 한 번에 도네요. 이쪽이 좀 약간 넓긴 하지만. 그리고 정차 시 또는 아주 낮은 저속에서는 운전대 무게가 적당한 편이에요. 아주 가벼운 편은 아니고 그렇다고 또 묵직해서 여성이 돌릴 때 좀 힘이 들 정도는 아니고요. 그냥 딱 적당한 편입니다. 그리고 요즘에 나온 대부분의 디젤이 그렇긴 하지만 이 차도 중저속에서 밟잖아요. 그러면은 좀 뭔가 이렇게 뭉클하는 토크감은 좀 그런 건 좀 약해요. 이거 역시도 좀 이렇게 꾸준하게 속도가 올라가는 타입입니다. 지금 같은 아스팔트 노면에서 그 타이어 소리는 납득할 만한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조용한 건 아니고요. 타이어 소리가 좀 잘 들리긴 하지만 약간 좀 긁는 소리? 근데 그게 아주 이렇게 귀에 시끄러울 정도로 그 정도의 볼륨은 아닙니다. 반면에 고속으로 주행 시 대략 속도가 한 100km, 110km 정도 이상이 되면은 이 전면에서 부딪히는 바람 소리가 좀 커요. 그러니까 이게 좀 일반적인 바람 소리랑은 조금 그 음색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게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보통 바람 소리는 고도로 달릴 때 앞에서 이렇게 부딪히는 바람 소리가 가장 크잖아요. 이 차는 전체적으로 이렇게 고르게 나는 게 아니라 뭔가 저 그릴이나 범퍼 쪽에서 좀 이렇게 엇갈려 부딪혀서 슥슥 하는 좀 그런 소리? 그래서 일반적인 바람 소리와는 좀 느낌이 다릅니다. 물론 이거는 좀 차마다 좀 다를 수가 있어요. 이 풍절음은. 그리고 변속기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무난해요. 구형 같은 경우도 그 8단 자동이 딱히 성능이 되게 좋다 그런 느낌은 없었지만 전반적으로 무난했거든요.
이 신형의 8단 역시도 좀 무난합니다. 오늘 좀 짧게 타봤지만 아직까지는 딱히 승차감을 떨어뜨릴 만한 또는 거슬릴 만한 그런 변속 충격은 없었어요. 구형과 같은 장점이라면은 이 시야가 있습니다. 운전 중 시야. 운전 중 전방 시야가 굉장히 좋아요. 앞에 되게 잘 보이죠. 기본적으로 이 차가 시트 포지션이 높기 때문에 제가 지금 가장 낮게 해도 앞쪽이 약간 좀 내려다보는, 좀 앉은 키가 크신 분이라면은 저보다 더 좋을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런 대시보드가 그 제 눈 밑에 좀 한참 있어요. 그래서 이러면서 오면은 그 전방 시야가 꽤 좋고, 양쪽에 사이드 미러 뿐만 아니라 이 차는 차가 좀 길잖아요. 크고. 그래서 저 뒷유리도 룸미러로 이제 꽤 멀리 보이는데, 그걸 생각을 하면은 그 후방 시야도 꽤 좋습니다. 이 차가 기본적으로 뒷유리 면적이 넓어서 그런 것 같아요. 안팎 디자인 설명드릴 때 이 차는 뭔가 SUV 같은 그런 패키징 또는 디자인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주행 성능에서도 그거에 대한 좀 기대감이 있었는데, 예를 들어서 안팎 디자인, 특히 실내가 SUV 또는 승용차를 방불케 할 정도로 좀 디자인이 좋아져서 승차감이나 그 주행 느낌도 대략 그와 비슷하지 않을까, 또는 그만큼 좋아지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주행을 해보니까 그 SUV 같은 느낌이 아니라 기존 카니발의 조금 업그레이드 버전이네요. 그러니까 구형보다 확실히 좋아지긴 했어요. 진동이나 소음도 그렇고. 근데 SUV 같은 그런 주행 느낌, 그러니까 이 카니발에 비하면은 기존의 대략 중형 SUV는 주행 감각이 좀 더 고급스럽다고 해야 되죠. 근데 이 신형 카니발은 그 정도는 아니고요. 구형보다 좀 좋아지긴 했습니다. 하체는 약간 좀 부드러운 편인데, 그렇다고 상하의 움직임이 많거나 또 그렇진 않아요. 요철이라든가 가속 방지턱 넘을 때 처음엔 좀 부드럽지만 거기서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은 좀 딱 하고 부딪히는 그런 것도 있고요. 물론 1열만 보자면 이 운전 감각 같은 경우에는 좀 SUV에 가깝긴 합니다. 예를 들어서 좀 상용 느낌이 나는 차는 이 운전대 그 각도가 계기판 쪽으로 이렇게 기울어져 있거든요. 스포츠성이 강한 차는 운전대가 이렇게 서 있고, 이거는 이제 통상적인 SUV와 이제 거의 비슷해요. 근데 1열의 그 디자인이 최근에 다른 SUV와 비슷해지긴 했어도 그 이제 뭐라 그러죠? 손과의 거리 또는 조작 편의성은 좀 달라요. 그러니까 제가 항상 똑같이 운전하는 포지션 딱 맞추고 나면은 이 모니터와 공조장치가 좀 멀리 있죠. 그러니까 이와 비슷한 뭐 산타페나 소렌토와 비교를 해본다면 팰리세이드 다 이렇게 손에 안에 들어오거든요. 팔을 쭉 뻗으면 운전 포지션 맞추고. 근데 이 차는 좀 멀어요. 좀 그렇게 미세하지만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행에서 구형 대비 좋아진 것 중에 하나가 이 고속 안정성이에요. 아까랑 지금이랑 잠시 고속 주행을 해보고, 고속 주행 안정성이 구형보다는 많이 좋아졌더라고요. 직진할 때 뿐만 아니라 지금처럼 약간 굽은 길 달릴 때도 불안함이 굉장히 적어요. 흔들림도 별로 없고 차체가. 그래서 이런 고속 안정성은 꽤 좋아졌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드라이브 모드는 에코와 노멀, 스포츠, 스마트가 있습니다. 스마트는 운전자의 그 궤도량 또는 그 패턴에 맞춰서 에코와 노멀, 스포츠 세 가지 모드를 자동으로 자기가 변환을 하는 거고요. 스포츠는 보통 대부분의 경우 가속 페달 초기 반응이 좀 빨라지잖아요. 근데 이 차는 스포츠로 바꿔도 노멀과 그렇게 차이가 크진 않아요. 그리고 풀 가속을 하면은 대략 회전수가 3500 rpm 이상이 넘어가면은 그 가속 페달 쪽으로 진동이 좀 올라옵니다. 그리고 이 엔진은 대략 한 3000 rpm이 넘어가면은, 방금 이제 3000 rpm 넣었는데, 그러면 그 엔진 소리가 좀 갑자기 좀 커지죠. 이게 커지기도 커지는데 뭔가 약간 좀 탁한 그런 느낌? 그래서 회전수 많이 쓰면은 좀 불편할 수 있습니다. 단점 중에 하나는 그 이쪽 부분에서 발생하는 잡소리, 플라스틱 소리인데, 이게 잡고 흔들어 보면은 생각보다는 소리가 그렇게 많이 안 나거든요. 근데 주행할 때도 여기서 가끔가다가 이렇게 뚜둑하고 소리가 나고요. 심지어는 시동 끄고 멈춰 있을 때도 여기서 가끔가다 소리가 나요.
사실 시동 꺼진 상태에서도 여기서 이렇게 뚜둑 하는 소리가 나는 차가 좀 드물거든요. 현대기아에서는 이런 경우가 거의 없고, 가끔 가다가 수입차에서 보이긴 하는데, 이 카니발 같은 경우 이 차만 그런지 모르겠지만 시동 끄고 멈춰있는 상태에서도 이런 부분 또는 저쪽 부분에서 그 플라스틱 뚜둑하는 소리가 나긴 합니다. 신형 카니발은 이번에 EPS가 적용이 되면서 기존에는 구조적으로 들어가기 힘들었던 ADAS가 많이 적용이 됐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이 차로 유지 시스템인데, 차로 유지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이제 HDA나, 그러니까 최근에 신차에 들어가는 그런 최신의 장비들이 다 적용이 됐어요. 사용법이라든가 성능은 뭐 거의 비슷합니다. 이 밑에 차로 유지 버튼이 따로 있잖아요. 그래서 ACC 말고 요거만 단독으로 사용할 수도 있고요. 지금처럼 요거와 같이 사용을 할 수도 있죠. 지금은 아직까지 고속도로 구간이어서 HDA 여기에 위에 그림이 떴고요. 이 차로 유지 성능은 뭐 최근에 다른 차와 뭐 거의 비슷합니다. 첫 번째 경고가 좀 일찍 들어오거든요. 한 12초, 13초 정도의 첫 번째 경고가 이제 지금 들어왔죠. 그리고 한 또 10초 정도가 지나면은 운전대 잡으라 하고 좀 더 강한 경고가 뜨고요. 그래서 기존에는 이 ADS가 카니발이 부족해서 그것 때문에 구입을 망설였던 분들이 계신데, 그런 분들에게는 이번에 추가된 이 많은 그 안전 장비들이, 편의 장비들이 좀 어필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반면에 이 운전대 감각은 썩 좋다고 하기가 힘들어요. 물론 카니발 같은 미니밴에 좋은 운전대 감각을 바라는 건 아닌데, 뭐 요즘에 최근에 나온 이제 현대기아 차들은 뭐 CMDPS라고 해도 운전대 감각이 그렇게 떨어지지 않거든요. 이제 초창기에 비하면은 많이 좋아졌는데, 이 신형 카니발은 대략 그와 비슷한 느낌을 정도를 기대를 했거든요. 근데 그 정도는 아니고요. 뭔가 좀 초기 버전 같은 그런 느낌도 들어요, 예전에. 그리고 승차감도 구형보다는 좋아졌지만 뭐 SUV 같은 그런 느낌은 아니고요. 구형 같은 경우에는 좀 안 좋은 노면에서 우당탕탕하는 그런 느낌이 있었죠. 그런 그 느낌이 좀 많이 줄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안 좋은 노면으로 가면은 이제 좋은 노면일 때와의 그 차이가 좀 많이 나는 편이죠. 지금도 이렇게 저속에서 보면은 에어컨 켰을 때 저 그 보닛 쪽에서 뭔가 그 컴프레서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소리가 좀 들리고요. ISG로 엔진이 꺼질 때는 저 굉장히 깔끔하게 꺼집니다. 슥하고 디젤치고는 굉장히 이게 진동이나 소리가 적은 편이죠. 근데 재시동이 될 때는 시트가 좌우로 이렇게 움직여요. 이게 같은 엔진에 다른 현대기아 차보다 이 차가 가장 큰 편에 속합니다. IS로 재시동될 때 그 떨림이. 카니발은 이번에 부분 변경이 되면서 상품성이 굉장히 많이 좋아졌는데, 이 구성을 보면은 사실 카니발은 기존에 대체제가 없어갖고 안 그래도 잘 팔리는 차였잖아요. 근데 이렇게 특히 실내가 굉장히 많이 좋아져갖고 실제 예약 대수도 많긴 하지만 정말 잘 팔릴 만한 그런 상품성 같습니다. 그리고 주행 느낌, 특히 기존에 좀 많이 약점으로 지적받았던 그 진동 같은 경우도 많이 줄었고요. 물론 이 차가 SUV 비스무리한 패키징 또는 앞모습이라고 해도 그 주행 느낌이 SUV 같은 건 아니고요. 기존 미니밴의 그 업그레이드 버전이라는 표현이 더 정확할 것 같아요. 무엇보다도 구형이 없는 그 ADS가 많이 들어간 것도 빼놓을 수 없는 장점이고요. 이번 카니발 시승에는 코로나 때문에 시승 시간이 좀 짧았거든요. 다른 때보다 더더욱 좀 짧아서 추가로 좀 촬영할 시간도 부족한데, 그래서 이 신형 카니발은 다음에 단독으로 시승할 때 좀 더 자세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로써 신형 카니발의 시승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